선수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후의 태도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야구를 어떻게 하냐? 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아니란 플레이가 나와서는 안 된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태형 감독의 분노는 가감없이 드러났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12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4 KBO 리그 KT 위즈와의 시즌 9차전에서 4대5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김태형 감독의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실책과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경기는 대혼란으로 치닫았죠. 이로 인해 김태형 감독은 분노했고 선수단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진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홈에서 다잡았던 경기를 놓쳤습니다. 동점까지는 허용할 수 있지만 9회에 나온 수비와 공격은 그야말로 대혼란 그 자체였는데요. 선수단도 그리고 벤치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기였죠. 이로써 롯데는 시즌 36승 45패 3무로 리그 9위로 주저앉았습니다. 12일 경기에 앞서 김태형 감독은 선수단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발단은 지난 11일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맞대결에서 비롯되었죠. 롯데 자이언츠 황성빈은 지난 11일 원정 맞대결에서 중견수 겸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으나 경기를 중반까지도 소화하지 못하고 김동혁으로 교체됐는데요. 황성빈이 김동혁으로 교체됐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롯데가 0대3으로 뒤진 3회 말 1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SSG 기에르모 에레디아가 친 타구가 중견수 방면으로 향했는데요. 이때 황성빈이 타구를 노바운드로 잡아내기 위해 앞쪽으로 뛰어들었으나 낙구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공을 뒤로 빠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죠. 단순한 단타로 끝났어야 할 타구가 결국 3루타로 연결됐는데요. 이에 김태형 감독이 황성빈을 빼고 김동혁을 투입했습니다. 다행히 롯데는 선발 투수 에런 윌커슨이 황성빈의 실수로 만들어진 1사 3루 위기를 실점 없이 막으며 위기를 넘겼으나 결국 경기가 끝날 때까지 흐름을 뒤집지 못하면서 4대5로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12일 부산 KT전에 앞서 김태형 감독이 황성빈을 단칼에 뺀 이유를 밝혔는데요. 바로 문책성 교체였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황성빈의 플레이에 대해 단단히 뿔이난 듯 했는데요. 단 실책으로 인한 교체는 아니었죠. 김태형 감독은 황성빈에 대한 질문에 어제 2군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코치들이 말렸다고 밝혔는데요. 롯데 사령탑으로 부임한 이후 어쩌면 가장 강력한 코멘트였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이어서 외야수들이 뛰어들어오려다가 공을 빠뜨리는 경우는 꽤 있다. 그러면 전력으로 공을 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공을 뒤로 빠뜨리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빠뜨린 공을 쫓아가는 황성빈의 플레이에서 실망감을 느낀 것이었죠. 이어서 그는 보통 외야수들이 실수를 하면 이후 공을 쫓는 과정에서 전력으로 뛰는 선수가 거의 없다. 뭐가 창피하다는 것인가? 그것 때문이었다. 실수는 실수고 미친 듯이 뛰어가야 할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었다. 외야에서는 뒤로 공을 빠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빠르게 전력 질주해야 한다. 그런데 창피하다고 툭툭툭툭 뛰어가는 경우가 많다. 20살 선수든 40살 선수든 똑같이 열심히 뛰어야 한다. 창피하다고 그렇게 할 거면 야구를 어떻게 하나? 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후에 아니란 플레이들이 자주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날의 경우 황성빈의 플레이가 원인이 됐지만 모든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이미 지나간 경기는 어쩔 수 없는 법이지만 12일 경기에서 또다시 롯데는 집중력이 떨어진 듯한 모습이 나왔죠. 롯데는 1회 만루 찬스에서 윤동희의 날카로운 타구가 KT 3루수 황재균의 호수비에 걸리며 무득점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2회 다시 한번 만루 찬스를 손에 쥔 후 고승민이 선제 2타점 2루타를 폭발시키며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4회 황성빈, 고승민, 전준우, 빅터 레이에스의 4연속 안타를 바탕으로 4대0까지 격차를 벌렸는데요. 천적이었던 고영표를 상대로 11안타를 집중시켰고 선발 박세웅도 6이닝까지 무실점으로 KT 타선을 막아내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좋았죠. 하지만 7회부터 경기의 흐름이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는데요. 6회까지 무실점 투구를 펼친 박세웅이 김민혁에게 땅볼을 유도했는데 이때 1루수 나승엽이 포구 실책을 범하며 선두타자가 출루했습니다. 이후 박세웅은 황재균에게 볼넷을 헌납하며 급격하게 흔들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형 감독은 박세웅이 이닝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신뢰했는데 후속타자 문상철의 땅볼 타구를 박세웅이 잡아내지 못하면서 병살타가 아닌 타자 주자만 잡아내는 상황이 발생했죠. 물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사 2삼루에서 박세웅이 김상수에게 좌익수 방면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4대2로 추격을 당했죠. 그래도 장타를 허용한 것은 아니었던 만큼 롯데 벤치는 다시 한번 박세웅에게 신뢰를 표했는데요. 결과론이지만 이 선택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박세웅이 후속타자 배정대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다시 2, 3루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롯데는 그제서야 구승민을 투입했지만 구승민이 로하스에게 동점 적시타를 내주면서 결국 4대4로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역전을 허용한 것은 아니었던 만큼 경기 후반 다시 기회를 노려볼 만했는데 9회 초가 더욱 문제였죠. 롯데는 8회 2사부터 마운드에 오른 김상수가 선두타자 신본기에게 안타를 맞으며 불안하게 출발했는데요. 이어서 KT는 김상수에게 보내기 번트 작전을 지시했고 슬래시 엔드런 작전을 펼쳤습니다. 1루 주자가 2루 베이스를 향해 뛰었고 여기서 포수 손성빈의 정확한 송구를 유격수 박승욱이 놓치며 주자를 잡지 못했죠. 이후 배정대의 땅볼 타구를 박승욱이 또다시 실책하며 1, 3루 위기를 맞았고 결국 로하스의 희생플라이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패색이 짙어졌던 롯데는 9회 말 동점의 기회를 맞이했는데요. 나승엽의 볼넷 출루와 윤동희의 2루타로 1사 2삼루 찬스를 만들었죠. 그러나 대주자 이학주가 3루 고영민 코치에 쌓인 실수로 홈에서 아웃되며 기회를 날렸고 마지막 타자인 노진혁은 3루수 땅볼로 물러나며 경기는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 경기 후 김태형 감독은 선수단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그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죠. 주루 코치의 시그널에 따라 홈을 향해 내달린 이학주를 탓할 수는 없었는데요. 정말 치명적인 상황을 고르자면 9회 초 공격에서 손성빈의 도루 저지 송구를 받아내지 못한 박승욱의 실수가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정대의 평범한 땅볼 타구를 놓친 것이 결정타였죠.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는 롯데에겐 올 시즌 정말 큰 리스크가 있는데요. 바로 주전 라인업 대부분의 선수들이 포스트 시즌 경험은 물론이고 풀타임 시즌도 치르지 못한 선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12일 경기를 통해 드러난 것이죠. 롯데는 4월까지의 침체기를 벗어나 5월과 6월 성적을 끌어올렸지만 7월 들어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두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는데요. 김태형 감독의 강력한 메시지가 선수단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롯데 자이언츠의 하락세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팬들은 롯데 자이언츠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